지난 이틀 동안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이 경제와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른바 폴리이코노미와 폴리큐리티에 대해서 국민 지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 지지 여부에 따라 올해 유난히 많았던 폴리큐리티 그리고 폴리이코노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적인 사건이 증시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 반응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예. 부러울 따름인데요. 어떻겠습니까? 극복 해이지. 그렇죠. 네, 다행히 미국의 그 국무장관께서 한국 국민이 예. 정치권이 아니라 또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그 민주주의의 복원력, 그렇죠. 이걸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국민들이 좀 나서서 예. 이런 문제를 그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주제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기 예. 때문에 한번 그 이론적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체 올해 그 선거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행위라든가 선거 결과라든가 또 최고 통수권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라든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연초에 그 폴리이코노미 그다음에 주식적인 측면에서 폴리시큐리티해서 폴리큐리티라는 용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폴리이코노미와 그다음에 폴리시큐리티의 이 영향력 정도는 극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 3대 충족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거 결과든 특히 최고 통수권자의 행위는 3대 충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합법성이 예.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지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펀더멘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세 개가 충족됐을 때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 효과다. 예. 그러면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이 얼만큼 지속 가능하냐 그렇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계엄과 같은 이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예. 리스크 관리 상으로 보면 롱테일 리스크,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정기분포의 제일 끄트머리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놀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롱테일 리스크인데요. 이 롱테일 리스크가 전부 확정성을 가져서 좀 확률이 높아지면 테일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확장성이 더 높아지면 살찌는 패테일 리스크가 되는 거고, 예. 그게 대중화되면 우리가 정기부양의 가액 정점에 해당되는 에버리지에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롱테일 리스크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테일 리스크로 진전되느냐 아니면 패테일 리스크로 진전되느냐 하는 예. 측면에서 사실상 계엄 조치에서 나타난 부정적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한번 3대 요건 충족을 해서 계엄 조치에 이렇게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는 최근에 있어서 보면 최고 통수권자 행위는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 그 폴리이코노미라든가 폴리큐리라는 이 용어를 제시해 드렸거든요. 계엄 조치를 맞으면서 아마 이 용어의 의미를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가장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세 가지 이론에 부합했을 때 이게 뭐 긍정적 영향이 더 커지냐 부정적 영향이 커지냐 이렇게 뭐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계엄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나온 외신이라든가 국내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 제 개인적 얘기는 빼고 예. 3대 충족 이론의 조건들을 합법성, 국내 지지도, 펀더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합법성 문제는 시청자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은 헌법 학자라든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리고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합법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공론화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지지도는 이건 객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다. 그리고 펀더멘탈은 성장률이 제로 성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 상승률은 세계에서 꼴찌죠. 달러 베이스로 하면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사실 계엄 조치는 신속하게 되고 계엄 조치 신중하게 되고 예.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폭발적인
부정적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엄 조치를 해야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라든가 증시 또 국격, 무엇보다도 국회가 갖고 있는 폭발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그 이에 후속적인 절차, 예. 이거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로 이 폭발성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아시겠지만 일부 국민이 국회 앞에서 이렇게 희생적인 몸으로 통해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요.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회라든가 국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절차를 해서 가결했던 것도 이렇게 폭발성이 있는 계엄 조치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국민들을 바탕으로 하는 위대한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계엄 조치, 계엄전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든 이걸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이라든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극복해 나가니까. 자, 이게 그러냐면 후속적인 조치를 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작아졌던 게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개장전에는 100포인트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그랬었죠. 요건 이제 장중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오전에 중에는 한 60%대, 7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지금 김천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막판에는 36포인트까지 그렇죠. 하락폭을 줄였거든요. 이게 신속한 후속 절차 때문에 그렇다. 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환율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환율이 어제 우리가 1,440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렇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오전에는 1,420원대로 이렇게 안정되고 마감에 있어서는 1,410원대로 마감됐습니다. 저기 대자가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시청자 여러분이 마감이 1,416원, 17원인데 그렇죠. 이렇게 할까 해서 저 대자를 다 넣었는데 대자가 빠졌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감지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후속 절차가 돼 있습니다는 이 절차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후의 조치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길에 빠질 수 있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 이후에 국민들이 보였던 자세 그리고 후속 절차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남아있는 후속 절차가 시청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아있는 후속 절차가 결국 책임 문제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도 좀 신속하게 마무리돼서 사실 한국 경제가 다시 또 한국 증시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우리 후손세 부끄럽지 않는 예. 현 세대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런 걸 좀 물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후속 절차를 좀 빨리 이렇게 해당자가 좀 빨리 해주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아메리칸 이글이 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1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자,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전망 기대치도 예상치를 하회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뭐 증시도 많이 흔들렸었고 경제도 많이 흔들렸었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사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렸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계엄 조치 같은 중대한 사태를 얘기하는데 예. 이 속보가 뭐 아메리칸 이글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중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율 문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취약하다. 그렇죠. 내재적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외부적 샥, 엑스터널 샥이 되면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계엄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완충 능력을 표시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내재적 변동성이라는 것은 성장률과 한국에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투기활동이라든가 금리 이런 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은 캐리 자금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자금 흐름이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 투기적 요인을 내재적 변동에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국은 이번 사태를 전해서
사실 내재적 변동성이 세계에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죠. 2주간을 볼 때에는 주요 27개국 중에서 자막이 좀 돌아가겠습니다는 예.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그리고 1주간 내재적 변동성은 뭐냐? 1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과 같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의 외환시장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우리 방송에서 통해서도 이런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예.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과연 기업 조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더 아쉽습니다. 예. 눈물이 나도록 아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틀 동안 당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굉장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사태로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뭐 영향을 받을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예. 지금 시점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당일날 어제 외국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하다 그렇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평가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일부 사람이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외 의상이 떨어지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대외 의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외환위기 전까지 순조로웠던 대외 의상이 자 OECD의 선진국에 가입하겠다 하는 이러한 정치적 욕망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해서 경상거래 사이드에 맞게서 자본거래 사이드를 확 열쳐보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극복하려면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 2009년에 한국의 대외 신용이 좀 예.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이 또 다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어떠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 코스피 상승률이 나오니까 자막이 왜 코스피 상승률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네. 우리가 떨어졌죠. 두 번째 실현이 있었죠. 두 번째 실현이 있었죠. 예. 우리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타산지성을 넘어서 어떻게 후손 쪽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판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014년에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끝납니까? 대외상 측에서는 어렵게 MSCI 선진국 지수에 가입해 예비 명단에 올라갔었는데요. 여기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워드웨이가 세계에서 12인데 우리 포트폴리오는 신흥국입니다. 자, 이걸 어렵게 다시 극복해서 10년 만에 지난달에 했잖아요. 예. 이제 10월 달이 되죠. 그렇죠. 세계 채권 지수의 선진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상 떨어지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지금 같은 사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 조치 이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비도덕적 문제라든가 제가 내부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결부됐던 측면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10년 이상 걸리는 우리 국민 노력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이 문제가 이번에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S&P가 이번에 조치를 해서 사실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다, 예.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제 나왔었죠. 후속적인 조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후속 조치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게 위기의 본질에 접근할수록 사실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국처럼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캠플 주사만 나면 그때그때 책임이 필상 나면 이렇게 대외 예상이 떨어져서 앞으로도 10년 이상 더 고생해야 됩니다. 이 극복하려면 이런 게 지금의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유독 선거와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은 한 해였었죠. 자, 그런 만큼 폴리이코노미 그리고 폴리큐리티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증시 부럽죠. 왜냐하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 폴리이코노믹, 폴리큐리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대통령 경제, 예. 그죠? 트럼프 이코노미, 전부 폴리이코노미에 해당되죠. 자, 트럼프 트레이드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도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3대 충족 이론을 볼 때 지금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레드 수입이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지도까지 압도적으로 정부에 이겼습니다. 예. 두 가지 요건 다 충족됐죠. 펀더멘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 좋죠. 증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증시라든가 주가는 전부 좋은 모습이죠. 달러 가치 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3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지수가 27%, 다우지수도 20%가 넘었습니다.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가 추진할 때는 합법성도 인정되고 국민의 지도가 높고 또 레드 수입도 달성하고 있고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트럼프노믹스가 추진하면 경제는 더 좋아지겠죠. 예.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양질의 노동만 들어와라. 양질의 자본만 들어와라. 양질의 기업만 들어오다. 그러면 생산한 세부에서 노동과 자본과 기술이 전부 양질이라면 경제가 안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양화명은 미국의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뛰어넘어서 유나이티드 오브 월드라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 이게 미국 경제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3대 요건을 충족하니까 미국 경제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잘 가는구나 이해가 바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은 올 한 해 동안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특히 유럽 쪽 상황이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사실 올해 들어서 통합에 가장 시련을 겪을 것이다 하고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요건상으로 볼 때 국민 지도가 핵심국일수록 낮습니다. 그렇죠. 경제 안 좋죠. 예. 그리고 뭐냐 여러 가지 이 통합 헌법 관련해서 합법성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의 유럽의 시련이다. 3대 충족 이론으로 볼 때. 그렇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핵심 국가일수록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프랑스에서 아, 사실상 프랑스에 지금 마크롱 정부가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바로 난민과 이민과 이 민감 이슈에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임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식물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안의 증세라든가 이런 문제를 재정 적자로 풀어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의 실추 났습니까? 독일의 실추는 더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뭐냐 국민의 낮은 지지도 때문에 예. 아마 내년 2월 달에 실추도 나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국민의 낮은 지지도 그다음에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예. 그리고 펀더멘탈이 나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은 최대 시련을 겪고 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하나의 유럽 부상이 올해는 최대 시련을 맞는 게 아니냐 예. 하는 이런 측면의 시각들이 나온다. 이것이 폴이코노미 폴리큐레이트의 전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인도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도는 뭐 사실 올해 4월과 5월 이제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3년임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경제와 증시를 이 폴리코노미 그리고 폴리큐리티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5월 달, 6월 달 2개월을 걸쳐서 예. 사실은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자, 3대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들이 저항이 있었죠. 예. 네루간디 체제, 그렇죠. 브라만 계층에 저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 때문에 이것을 모디 총리가 3년임에 승리했죠. 왜 그럴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모디노믹스가 두 차례 걸친 모델의 성공 때문에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장과 고주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임을 맞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인도의 잠재성 좋습니다. 예. 지금 노동력, IT 능력 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따른 반사익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예. 중국을 이탈하자. 알터너티브 해서 알탈세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두에 바로 뭐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이 3대 요건 충족에 따라서 자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세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하는데 여기에 탄력을 받고 가니까 사실 모디노믹스가 3기를 맡고 있습니다는 앞으로 중국을 제칠 것이다. 팍스 시리카 대비해서 팍스 인디아나가 오히려 더 많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레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말레이 정부가 이달 9일에
출범 1주년을 맞습니다. 아, 예. 아시겠습니다만 전기톱 공약으로 유명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톱 공약 과감한 혁신이죠. 그렇죠. 과감한 혁신은 뭐냐? 기득권을 사실 축소시키는 거죠. 예. 기득권을 어떻게 축소시켰느냐 보겠습니다. 무정부 공약입니다. 예. 정부 부처 줄이고 공무원수 절반으로 줄이는 이거 빠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약. 자, 부패 원상인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적 인플레 대처 공약. 이거 뭐냐? 자국통화 폐서 가치. 이걸 포기하겠다. 달러를 들어오겠다. 예. 이 문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반영하는데요. 경제 측면은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반영할 겁니다. 저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 축소, 기관 축소, 그다음에 사실 민영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률로 쉽게 나타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간을 갖고 지켜야겠습니다는. 예. 자, 주가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포리큐를 보면 작년 1년 대비해서 아르헨티나 주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나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폴이코노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데요. 역시 국민의 지조가 중요하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코 애국심이 강한 거로 이겼습니다. 어려울 때는 애국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애국심은 사실은 잘못된 위장자에 영입을 해서 자기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 잘못된 것은 저항을 해서 나보다는 우리 국가, 그다음에 국민, 후손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애국심입니다. 예. 오늘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한국 경제와 증시를 위해서 좋은 후속 조치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